에어컨 있으면은 정말 부자이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아요. 생활 필수품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에어컨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예, 일단 뭐 과거에 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에어컨이 사실은 굉장히 고가의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이제 이 전자제품이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생활의 필수품이 됐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더욱이 또 더위가 지속되면서 더 오랜 시간 많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화재도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에어컨의 대부분 화재들은 상당 부분 이제 실외기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실외기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는 이제 실외기실이라고 해서 별도로 실내에다 들여놓기도 합니다만 과거에는 대부분 건물의 벽면이나 옥상 같은 데 올려놓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무더위에 직사광선이 굉장히 고온에 노출되다 보면 직접적으로 이 실외기에 이제 영향을 미쳐서 또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건들, 더위가 너무 덥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더위에 실외기도 직접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어서 화재가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소방청에서도 이렇게 화재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에어컨은 좀 이렇게 관리를 하십시오 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 안내도 하고 있는데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어쨌든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피복이 벗겨진다거나 눌려서 전기적 요인, 한마디로 이제 합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없는지 전선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외기 같은 경우는 외기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실내보다도 훨씬 좀 가혹한 조건에 이제 노출된단 말이죠. 바람, 비, 또 심지어는 여러 가지 새들이 또 쏜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태들을 잘 확인하시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외기 자체가 직사광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됐을 때 과열되는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잘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덮개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실외기실 안에 들여다놨다 하더라도 관리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실외기실에 너무 벽면에 가깝게 이 에어컨 실외기를 배치해 놓는 경우에는 열이 이제 제대로 잘 통하지 않아서 한마디로 이제 냉각이 잘 안 되면서 더 팬이 더 많이 돌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과열을 부르기 때문에 설치했을 때도 벽면과 충분히 이격이 되어 있는지 뭐 통상적으로 한 10cm 이상 이격을 시켜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실 10cm를 이렇게 재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쉽게 하시려면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을 뒤쪽에 한번 이렇게 넣어봐서 여기가 조금 더 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여름철 화재 보면은 차량도 지금 이게 날 더울 때 속을 새기는데 엔진 과열로 차에 불 나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해요. 이것도 폭염 대책에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차도 사실은 운행이 되면서 계속 열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냉각기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진다면 이런 냉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을 때 과열이 되면서 그 주변의 전선이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재로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워진다라고 하는 것들은 모든 기기에 상당히 과혹한 조건을 제공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 항상 뜨겁게 연소를 해서 에너지를 이렇게 이제 발생시키는 그런 이제 기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항상 좀 대비를 잘 하실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그 차량이 폭염 때문에 큰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특히 화재 안 나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운행에 필요한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게끔 평상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여름철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진 과열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재 발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냉각수를 잘 한다든지 냉각기 계통들이 정상적으로 잘 기능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더워지기 이전에 앞서 에어컨도 한번 미리 점검하는 것처럼 여기도 차량 점검도 이런 여름철에 맞는 냉각 계통에 관련된 부분들 좀 잘 정비를 해보시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차량 자체를 이제 주차를 해놓는 상황에서도 가급적이면 그늘진 곳이라든지 또 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직사광선 굉장히 뜨거운 곳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줄일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 주차를 했을 때 차량 내 있는 여러 가지 가스, 뭐 이를테면 라이터라든지 작은 라이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LP 가스를 쓰는 이제 이 캔들 이런 것들이 또 폭발할 수 있는 이런 위험. 그래서 화재로 또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뜨거운 직사광선의 차량이 노출되지 않게끔 관리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이어가 또 여름에 폭염에 많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실제로 이제 너무 뜨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면도 너무너무 뜨거워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지면 한마디로 이제 팽팽하지가 않으니까 바닥면, 노면에 타이어가 닿는 면이 굉장히 넓어지거든요. 이렇다 보면 마찰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오히려 이제 타이어에 열이 가해지면서 변형이 생기면서
파열이 된다거나 또 교통사고 이런 파열로 인해서 사고의 또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얘네들이 바람이 충분하지 않으면 얘가 이제 돌아가면서 한마디로 지면에 이 롤링이 되면서 그 롤링되는 바로 뒤쪽이 이제 한마디로 약간 우그러지는 듯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되면서 제동거리도 상당히 제동도 잘 안 되고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파열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평상시에 그러면 여름철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이어의 바람을 평상시보다는 공기압을 한 10에서 20% 정도 조금 더 채워주셔서 이렇게 노면에 접지되는 이 면적들을 최소화해 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의 관리도 필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기상 예보하고 알려줄 때 대개 그냥 눈, 비, 바람 뭐 이 정도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옷 잘 입어라, 뭐 우산 나오고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에어컨, 자동차, 뭐 시설물 알아야 될 게 많은데 그러면 기상 예보나 방송도 달라져야 되겠네요. 그럼요.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전력 예보. 우리가 예비 전력 이런 것들도 겨울철에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자동차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과거에 그 보험회사에서 기상 관계와 그런 이제 그 관련 이제 통계를 좀 분석을 해봤더니 장마 이후가 되면 이제 물더위가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습도가 높아져 버리니까 우리가 참 짜증도 많이 나요. 보통 짜증 지수라고 하죠. 불쾌 지수가 80 이상 올라갈 때와 80 이하로 떨어질 때가 교통사고가 나는 상관관계의 그 건수가 되게 달랐다라는 그런 결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량 자체를 파손시키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근본적인 뭐 원인도 기상이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어떤 판단 능력, 과거의 그 날씨 서비스에서도 더운 날에는 컴플레인이 더 많아요. 그런 것처럼 좀 많이 차량과 관련된 사고도 많이 나지만 실제 2019년에서 2020년 교통사고를 분석해 봤더니 불쾌지수 80을 초과할 때보다 그 전보다 15% 정도 교통사고 건수가 많이 늘어났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날씨가 우리 어떤 정신적인 판단들도 좀 지배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차량의 기본적인 관리와 더불어서 날씨로 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들 이런 것들까지도 그래서 불쾌지수 예보는 사실 과거에도 굉장히 많이 전달하긴 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사실 귀담아 듣진 않았죠. 세차 지수만큼 귀담아 듣진 않았지만 이제는 좀 이런 것들도 좀 귀담아 듣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